청출 경남 여러분들께 또 뜻깊은 시간으로 좋은 시간을 할애해 주실 오늘의 우리 패널과 함께 게스트들을 무대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입장하실 때 여러분들 따뜻한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입장하겠습니다. 네, 편안하게 앉아주시죠. 네. 자, 그럼 저희도 동포선대니까 앉아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또 많은 학생분들께서도 자리 함께 해주고 계시고 우리 토크 콘서트 청출 경남 말 그대로 경남 지역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고 지금은 취업 활동을 통해서 경제 활동을 진행하고 계시는 우리 선배님 세 분과 그리고 오늘 더 뜻깊은 말씀을 전해주실 우리 패널이 자리를 함께 해주셨는데요. 일단 먼저 소개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영진 장학사님께서 우리 학생들께 인사 한번 해주실까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경상남도 교육청 진로교육과 직업 담당을 맡고 있는 장학사 김영진입니다. 저는 그 서부에서는 삼천포 공고, 항공고, 진주기공도 근무를 했고요. 과목 자체가 공업이라 기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관심이 더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이 모신 세 분이 농공사인데 굉장히 또 유능하십니다. 그래서 많은 것들을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지금 이렇게 객석을 향해서 눈을 돌리는 이유는 박수 잘 치시는 분들께 선물 드리려고 제가 눈에 불을 켜고 여러분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혹시 중간중간에 빈자리 있으면 여러분들 편하게 자리에 앉으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자, 오늘 우리 진로교육과의 김영진 장학사님과 함께 또 좋은 이야기를 해주실 우리 선배님들 만나봐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객석에 보면 밀성제일고등학교 머리 폼 미쳤다. 네. 제일 많은 응원단을 대동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자, 그럼 우리 정아 씨부터 먼저 인사를 좀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이거 깜짝 서프라이즈로 제 이 현수막을 준비해 주셔서 일단 감사합니다. 저는 올해 지금 국립공원공단 우리나라의 국립공원을 관리하고 보존하는 기관인 국립공원공단에 근무하고 있는 이정화입니다. 저는 올해 근무한 지는 8년 차 정도 됐고요. 현재는 저희 나라의 멸종위기종, 반달곰, 여우 등을 복원하는 야생생물 보전원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혹시 출신 고등학교도 같이 말씀해 줄 수 있을까요? 제 출신 고등학교는 밀성제일고등학교입니다. 네. 자, 이제 직장생활 8년 차에 접어드신 우리 정아 씨도 자리 함께하고 계시고 바로 옆에 계시는 우리 지연 씨도 소개 한번 해 주실까요?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사천여자고등학교 금융정보과 졸업해서 2018년도에 한국철도공사 입사해서 재직 중인 서지현입니다. 자, 우리 공사에 또 철도공사에 근무를 하고 계시고 우리 마지막으로 우리 청일점 네, 우리 성준 씨도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전 창원기계공업고등학교 특수산업설비과를 졸업하여 지금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 카이에서 근무하고 있는 임성준입니다. 네. 자, 우리 한국우주산업 카이 아마 여러분들도 잘 아실 거예요. 우리 경남에 있는 사천시가 우주항공의 메카로 또 자리를 하게 되고 우리 사천시뿐 아니라 또 굉장히 많은 인프라가 늘어나고 생산력도 굉장히 많이 증대해 나가고 있는데 일단 첫 번째 질문을 먼저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많이 궁금해할 내용이기도 하고 아마 제가 여러분들이 궁금해하는 사항들을 대표해서 질문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질의응답 시간을 따로 가질 예정이니까요. 여러분들 편안하게 좀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아무래도 의무교육이라고 하는 고등학교와 그리고 또 선택교육이라고 하는 대학의 갈림길에 쓰셨던 적이 있잖아요. 그죠? 네. 아마 우리 학생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취업과 진학의 갈림길에서 취업을 선택하시고 지금은 당당하게 또 멋지게 또 성장해 나가고 계시는데 무엇이 취업을 선택하게 된 계기가 되셨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이번에는 소개해 주신 역순으로 우리 성준 씨부터 먼저 한번 답변을 주실까요? 저는 우선 여러 이유가 있긴 한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이제 선취업 후 진학에 기회가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대한민국 남성의 경우 평균적으로 이제 빨리 취업을 한다면 26살에 취업을 하는데 저 같은 경우에 이제 20살에 취업을 해서 이렇게 앞으로 회사를 다니다가 대학의 필요성을 느끼면은 나중에 또 다른 경로를 통해서 대학을 갈 생각으로 선취업을 한 것 같습니다. 아, 선취업의 기회가 제공되었다. 네. 학업 성적이 어쨌는지 물어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선취업의 기회가 모든 학생들에게 다 주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어떤 학생 시절에 어땠어요? 전 학생 시절에 학생회 활동, 반장 활동, 뭐 공모전 이런 건 여러 가지 좀 많이 참여했고 그리고 전교 4등으로 졸업했습니다. 다양한 활동들을 통해서 또 눈에 띄었기 때문에 선취업의 기회가 제공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이어서 우리 지현 씨도 답변을 한번 해주실까요? 중학생 때 마냥 어린 생각으로는 고등학교 가서 수학이나 과학을 배우는 것이 당장 실생활에 쓰일 수 있는 부분일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상업계 고등학교를 진학한다면 회계나 금융이나 상업, 경제같이 당장 실생활에 사용할 수 있는 과목들을 공부하는 거를 보고 그러면은 상업계 고등학교로 가서 당장 내가 사용할 수 있는 지식들을 습득하고자 상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지현 씨 같은 경우에는 중학생 때부터 걱정을 많이 하셨네요. 네,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고민하고 중학교 1학년 말쯤에 상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해야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저는 중학교 때 마냥 친구들이랑 놀러 다니기밖에 바빴거든요. 제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이제 스타크래프트라고 하는 PC 게임이 확 유행을 하면서 저는 혹시 학교에 있는 시간보다 PC방에 있는 시간이 훨씬 더 길었었는데 우리 아무래도 지혜 씨는 조금 더 다른 그런 생활을 해오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든가요? 이게 친구들도 저 인문계 고등학교에서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이렇게 직업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본인에게 좀 더 필요한 부분들을 습득해 나가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지금에 딱 놓고 보면 어떤 게 더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하세요? 저는 제가 상업계 고등학교로 진학한 게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했던 부분이 아무래도 인문계 고등학교를 가면 야간 자율학습도 하고 보충학습도 하고 방학도 쉬는 날짜 없이 보충 수업을 계속하게 본인이 아직 무엇을 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공부만 계속하는데 아무래도 상업계 고등학교는 그런 공부보다는 자격증 공부나 이런 다양한 박람회 체험을 위주로 해서 조금 더 미래에 대해서 빨리 진로를 설정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싶었습니다. 아,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네. 아는 만큼 보인다라는 얘기죠. 네. 우리 친구들이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내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찾을 수 있다. 진짜 큰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질문을 드려야 되겠죠. 우리 정아 씨는 왜 취업을 먼저 선택하게 되셨어요? 앞전에 하신 분들 말씀도 거의 다 동일한 마음이었는데요. 저는 솔직하게 말씀을 드리자면 꿈이 없었습니다. 중학교 때 저도 마찬가지로 제가 뭘 하고 싶은지에 대한 그 방향성이 없었기 때문에 어른들 말대로 대학부터 가야지라는 그 말이 사실 이해가 잘 안 갔었어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게 없고 되고 싶은 게 없는데 맹목적으로 공부하는 시간들이 솔직히 아깝게 느껴졌었고 그럴 거면 사회적으로 먼저 한번 도전하자. 먼저 사회생활부터 먼저 한번 해보고 싶다는 게 커서 취업을 먼저 선택하게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세 분 다 본인을 위해서 취업을 선택하신 거네요. 네. 물론 학업을 선택하신 분들도 많이 계시겠지만 이 과정 없는 결과가 없는 것처럼 이러한 과정 속에 먼저 뛰어들고 또 그 과정을 잘 수행해 오셨기에 지금 공사도 그리고 또 기업에서도 항상 활동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뭐 말씀을 한번 해주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예, 저희 취업과 진학을 생각할 때 저희 특성화고 마이스터고 직업계고에서는 아무래도 선취업 후 학습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식 개선이 잘 안 되고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대학교를 먼저 들어가기보다는 취업을 하고 대학교를 가는 그 분위기가 바뀌면 아무래도 이제 지금처럼 우리 이렇게 3명의 우수한 학생들이 졸업했듯이 여러분들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이팅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저도 살을 조금 보태자면 저는 28살에 대학을 갔거든요. 사회에서 활동을 하고 이렇게 마이크를 잡고 일을 하면서 학업이 필요하다고 느껴서 학교를 진학한 케이스이긴 한데 이 처음에 입학했던 공대와는 완전히 다른 문화 콘텐츠 학부를 졸업을 했습니다. 이게
내가 먼저 경험을 하고 나에게 필요한 학습을 받다 보니까 대학 생활에도 조금 더 집중할 수 있었고 더 많은 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계기가 되더라고요. 아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이제 취업계 고등학교에 진학 중인 학생들도 다양한 경험들을 통해서 나의 식견을 먼저 넓히고 거기에 필요한 학습을 진행하는 것도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또 요즘은 대학이 꼭 정시에 등교해서 정시에 하교하는 게 아니거든요. 자유롭게 시간을 정하고 거기에서 자기가 필요한 강의들만 발췌해서 들을 수 있다는 게 큰 장점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아마 이번 박람회를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조금 더 인식 개선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일단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시고 취업이라고 하는 큰 문을 두드리셨어요. 네. 아마 요즘도 고학력자 취업이 힘들다라고 하는 뉴스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 뭐 비교를 하는 건 아니지만 고등학교 과정에서 배웠던 기술과 대학교에서 배우는 기술이 조금 차이는 있긴 하겠죠. 근데 고학력임에도 불구하고 취업이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무단한 노력을 하셨을 거예요. 그죠? 네. 그 노력이 어떤 준비 과정을 거쳤고 어떻게 나는 이제 학창 시절에 계획을 수립하고 이 계획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 어떠한 활동과 행동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는 우리 지연 씨부터 먼저 답변을 좀 주실까요? 아무래도 고등학교에서 성적만으로 취업하기는 대학생 분들하고도 많이 비교가 될 것 같아서 그러면 그분들이 하지 않는 다양한 활동 위주로 경험을 채워 나가자 생각해서 저희 학교가 또 특이하게 등산 동아리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등산 동아리 들러서 산행도 하고 그다음에 반장 같이 간부 활동도 하고 다른 학교에서는 하지 않는 우리 학교만의 특색 있는 활동을 많이 찾아서 경험을 쌓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혹시 학창 시절의 목표가 철도 공사였었나요? 학창 시절에는 두루뭉술하게 공기업을 목표로 하고 있었습니다. 아, 목표를 이루긴 하셨네요. 네. 그럼 혹시나 그러면 등산 동아리 활동하셨던 거는 우리 지금 정아 씨처럼 국공립공단에 들어가시려고? 아무래도 잠깐 생각을 했었습니다. 말씀 주신 것처럼 내가 관심이 있어야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공사라고 하는 공공기관의 기업들이 어떠한 곳에 포진되어 있고 또 어떠한 소양들이 필요한지를 캐치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공사를 목표로 하셨기에 그러한 리더의 역할도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산행이나 뭐 나의 몸을 힘들게 하는 그런 활동도 많이 해주신 것 같습니다. 자, 똑같은 질문을 드려야겠죠. 네. 자, 우리 정아 씨도 답변을 좀 주실까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이제 내가 이 고등학교를 선택한 이후로부터 집 근처에 있는 자격증 학원을 먼저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 겨울 방학부터 자격증 시험을 많이 쳤었고요. 사실은 그 자격증이 고등학교 수업만 잘 들으면 다 딸 수 있는 자격증이긴 했지만 제가 사전에 먼저 따고 왔다 보니 학교 수업 시간이나 내신 성적에 좀 많이 집중을 할 수 있었고요. 그리고 학교 축제나 그리고 학교에서 활동하는 모든 행사 같은 거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공기업에 들어가려면 NCS라는 걸 쳐야 되는데 그 시험 공부를 고1 때부터 그냥 문제집을 들고 다니면서 요거 친해져야겠다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등학교 1, 2학년을 NCS 공부도 같이 병행하는 등 노력을 좀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모르는 내용이라서 NCS라고 하는 그런 시험 과정이 어떤 교과가 있는 거죠? 이게 학교 수업 내용은 아니고요. 공기업에서 본인들이 시험을 칠 때 본인들이 만들어내는 시험은 사실 증빙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기업에서 표준으로 만든 직업 기초 능력이라 해가지고 그런 시험을 따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각 시험마다 이제 칠 수 있게 만들어낸. 혹시나 우리 지금 현장에서도 공기업을 꿈꾸는 친구들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는 역사와 국어 그리고 기타 몇 가지 과목이 있는 것처럼 NCS도 그런 과목들이 따로 있는 건가요? 네, 국어, 수학, 뭐 그리고 그런 기초적인 그런 부분이 들어가 있는 자격증은 아니지만 그런 공무원 비슷한 그런 내용의 책입니다. 그냥 기본 소양과 함께 그리고 뭐 직장 생활에 필요한 그런 정보들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혹시 현장에서 NCS 공부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으실까요? 없구나. 네. 있어요? 어려워요?
많이 어려워요? 학교 시험이랑 NCS랑 공무원 시험이랑 세 개 놓고 보면 뭐가 제일 어려울 것 같아요? NCS가 제일 어려워요? 그 어려운 걸 해낸 선배가 여기 있어요. 네. 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성준 씨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저는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눠서 말씀드릴 것 같은데, 일단은 첫 번째는 회사에 지원을 하기 위해서 지원 자격 조건이 되기 위해 내신이랑 자격증 취득, 일단 이거는 기본적으로 좀 먹고 갔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일과 시간에는 자기소개서에 쓸 스토리텔링을 좀 위해서 여러 가지 활동을 하였는데요. 반장 그리고 학생회 그리고 여러 가지 공모전을 좀 많이 참여를 했었고, 일과 후에는 이제 아무래도 방과 후에는 기술력 향상을 좀 하고, 그리고 저는 이제 기능 대회를 좀 준비를 많이 했어가지고 기능 대회를 좀 준비하기 위해서 실습 위주로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준비를 철저히 하셨기에 또 이렇게 사기업이긴 하지만 네, 또 열심히 취업의 문을 두드리셨던 것 같아요. 자, 우리 말씀을 좀 주실까요, 장학사님께서? 네. 예, 그 세 분의 공통점을 보면 본인이 하고 싶었던 걸 처음부터 많이 이제 준비를 해서 시작을 했습니다. 미리 시작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보시는 것처럼 학교 내 프로그램, 방과 후 뭐 동아리 활동 이런 것도 많이 했지만 보시는 것처럼 이제 외부 활동도 굉장히 많이 하신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취업을 위해서 준비할 때는 항상 학교 내 프로그램도 중요하고 그 충실한 학교 내 활동을 더불어 외부의 활동도 많이 하셔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시길 바랍니다. 예. 네, 이 경험의 중요성인 것 같아요. 네, 물론 요즘은 이제 영상 매체를 통해서도 많이 배울 수 있긴 하지만 영상 매체로 배우는 건 그 영상에 비추어지는 사람의 의식과 의견이 많이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내 몸으로 직접 경험을 해보고 나에게 필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걸 고민을 하는 순간부터가 아마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밝은 미래로, 더 빛나는 미래로 나아가는 방법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우리 후배님들은 그거 들고 계시면 안 불편하세요? 정화 선배가 좀 부끄러워할 수 있으니까 잠시 내려놓으셔도 될 것 같아요. 네, 자, 뭐 많이 응원도 해주시고 또 귀 기울여 경청해 주시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아마 많이 관심 가지시는 분야인지라, 그리고 또 내가 걸어가고자 하는 길을 먼저 걸어간 선배들인지라 이야기가 조금 더 길어지더라도 지루해하지 않고 잘 들어주시는 것 같은데요. 아마 여러분들이 고민하고 있는 걸 먼저 고민하셨을 거예요. 지금 우리 친구들이 난 이렇게 해야지라고 막연하게 생각하는 걸 몸으로 행동하셨을 거고, 그 몸으로 행동하는 과정 중에 시련이 없을 수는 없겠죠. 네. 더 단단해지고 더 올곧기 위해서 많이 두드려지게 되셨을 텐데, 저를 빗대어 보면 그랬거든요. 저를 빗대어 보면 인문계 고등학교에 진학을 해서 공부를 했지만 노는 게 너무 좋았어요. 방과 후에 노래방 가는 게 너무 좋았고 방과 후에 PC방 가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예능계에서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것처럼 결과적으로 그러한 행동들이 저에게는 지금 도움이 되지만 아마 우리 친구들, 우리 선배님들처럼 목표를 정하고 진행해 나가는 데 있어서 주변에서의 유혹이 굉장히 많았을 것 같아요. 그죠? 시련도 많으셨을 거고, 그 유난히 어렵고 힘든 순간이 없진 않았을 텐데 가장 나를 힘들게 하고 내가 이 취업을 위해서 준비하는 과정 중에 가장 큰 시련이 어떤 게 있을지 궁금한데요. 이번에는 정화 씨부터 말씀을 해주실까요? 이게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스토리이긴 하지만 지금에서야 웃으면서 말할 수 있는 거는, 제가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제 주변 또래 친구들이 다 저처럼 취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렇다 보니 저만의 개성이 무엇인가라는 그런 질문에 대해서 되게 답변을 하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소서나 이런 걸 작성하고 제출할 때 떨어지고 이러면 친구들하고 계속 비교를 하게 되고, 내가 부족한 게 뭘까? 내가 뭘 잘못했지? 이런 식으로 저한테 계속 저를 자책하는 모습을 많이 봤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계속 사실상 취업 준비를 하는데 떨어진다, 이거를 마주하는 게 제일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일단은 가장 큰 시련이 그럼 자기 자신이었네요. 예, 그렇습니다. 왜 자기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셨어요? 그때는 제가 너무 어렸기 때문에 그때는 되게 좀 더 제가 노력하면 되는 거 아니었나라는 식으로 저를 계속 자책하는 게 제일 속 편했던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직장 생활을 8년 차에 접어드셨고 근 10년 전에 우리 정아 씨잖아요. 10년 후에 정아 씨가 10년 전에 정아 씨에게 그 힘들었었을 때 남들과 비교하고 내 자신이 작아지고 내 자존감이 낮아졌을 때 그 정아 씨에게 무슨 말을 해주고 싶으세요? 괜찮다. 언젠가 네 길이 온다. 너 길이 오고 너가 원하는 곳에 들어가고 너를 찾아주는 곳에 가게 돼 있다. 그러니까 너무 조바심 내지 마라 라는 말을 꼭 해주고 싶습니다. 아, 좋은 말씀인 것 같아요. 이때 박수 한번 확 나와야 되는데. 네, 그런 것 같아요. 예. 내가 문을 두드리고 그 문이 열리지 않는 것 또한 내가 더 밝은 빛이 나는 문을 열기 위한 과정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더 단단해지고 더 나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은 우리 또 반달곰과 함께 어떻게 보면 제2의 푸바오 할아버지가 될 수 있는 우리 선배님의 멋진 모습 더 기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성준 씨 얘기 한번 들어볼까요? 어떤 시련이 어떤 게 가장 힘드셨어요? 저는 이거 그러니까 연구생이라 하는 기능 대회를 준비하는 반을 좀 했었는데 그때 아무래도 하루에 12시간 가까이 실습을 하고 하다 보니까 이게 제 생활이 없어진 게 그게 좀 힘들어서 이것저것 너무 하고 싶은 게 많은데 나는 이 기능에 목을 메어야 했던 게 좀 많이 힘들었고 아무래도 그러다 보니까 그거 말고 좀 많이 놓친 것 같아요. 그게 좀 스스로가 많이 힘들어가지고 그 시기에 그죠? 네, 그 시기에 놀았어야 하는데 지금 후회하십니까? 조금. 진솔한 얘기네요. 네, 그 시기에 참았기 때문에 지금 다른 친구들보다 더 나은 워라밸을 경험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네. 우리 카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알기로 정시 퇴근, 정시 출근, 네, 그리고 맞습니다. 우리 사내에서 버스가 다 돌아다니고, 그리고 굉장히 많은 제가 한번 견학을 갔었는데 동시에 경락고에 비행기 4대까지 수용이 가능하며, 개발 공간에 가면 더 많은 경험들을 할 수 있고, 그리고 또 멘토 멘티가 구성이 돼 있어서 학교에서 배우지 못하는 현장을 선배들을 통해서도 많이 배우고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굉장히 잘 알죠. 네. 그런 것처럼 그런 과정을 겪고 왔기 때문에 지금은 선배들과의 그런 돈독한 시간 그리고 취미 활동도 충분히 더 잘할 수 있고 그리고 그때 당시에 노는 것보다 경제적 여유가 있을 때 노는 게 더 재밌어요. 공감하십니까? 네. 지금 학창 시절에 놀 수 있는 게 한계가 있다면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또 더 넓은 식견을 가지고 내가 진짜 좋아하는 취미를 또 쟁취할 수 있고 그 취미 활동에 있어서 시간만 허락한다면 경제력이 받쳐주니까 더 액티비티하게 더 다양하게 즐길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과정을 겪으셨기 때문에 지금의 성준 씨가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리고 이 지연 씨에게도 질문을 드려야 되겠죠. 어떤 시련이 어떤 고난과 역경이 그대의 앞을 막으셨나요? 저희 학교에서는 저 이전에 공기업으로 취업을 한 사례가 없었다 보니까 이제 공기업을 준비를 할 때 NCS가 도입이 된다는 말은 선생님들도 학생들도 인지는 하고 있었지만 그것에 NCS가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다 같이 몰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소개서나 면접 준비는 열심히 했는데 다른 학교 학생들에 비해 NCS 준비에 소홀하다 보니까 NCS 시험 단계에서 많이 탈락의 고배를 마셨던 그래서 뒤늦게나마 NCS가 거의 공기업의 전부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들께서도 편의를 봐주셔서 그 서류 기간에는 수업을 조금 빼고 NCS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가지고 그래도 결국은 이렇게 당당히 공기업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 같습니다. 네. 이때도 박수 한번 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이 좌절할 수도 있는데 좌절하지 않고 끝까지 문을 두드리셨다. 그러면 역으로 몇 번 떨어지셨어요? 저는 신중히 선택을 해서 지원을 하다 보니 2군데 떨어졌어요. 2군데. 네. 그러면 우리 지연 씨는 자체 커트라인이 있었네요. 네. 나 먼저 문을 두드려 보는 게 아니라 나 스스로가 이 정도 선은 되어야지만 시험에 응시를 하겠다. 자체 커트라인이 있었기에 더 자기에게 좀 철저하게 그리고 더 그렇게 자기가 부족한 소양들을 채워 나갈 수 있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연 씨는
사천여자고등학교 학생들에게서 선두자의 역할을 해주신 거예요. 우리 지연 씨를 보고 또 따라하는 후배들이 생기고 그 선배가 갔던 길을 조금 더 편안하게 흡수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선두자의 역할을 해주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보시죠, 장 박사님께서는? 새 학생 보니까 진짜 고생을 많이 했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NCS가 처음에는 이제 들어오면서 굉장히 어려웠지만 NCS가 들어오면서 약간 저희 이제 고교 단계, 그러니까 직업계고 단계에 좀 제도가 잘 잡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교육청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지만 그 고등학교 단계만으로 뽑을 수 있는 그런 제도를 계속 확산시키고 있거든요. 예를 들면 그 시군에서 뽑을 때도 고등학생만 뽑게끔 이렇게 전형을 저희가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여러분들도 이제 NCS를 준비를 잘하고 그런 준비를 잘 하신다면 이제 어렵게 합격을 했지만 똑같이 어려운 단계를 밟겠지만 여러분들도 성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무래도 진로 교육과에 몸을 담고 계시는 장학사님인지라 어떻게 해서든 우리 지금 직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처우 개선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노력을 해주시고 계시고 제도 개선에도 많은 도움을 주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이럴 때 더 힘내시라고 박수 한번 크게 보내주시는 것도 요 박수가 응원의 박수이기도 하지만 더 잘해달라는 아부의 박수라는 것도 좀 챙겨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께서도 같은 마음일 겁니다. 아직까지도 이게 내가 학업을 이어가야 될지 아니면 빨리 직업을 선택해야 될지 이 고민에 많이 기로에 서 계실 거고, 그렇다면 나에게 맞는 직업은 또 어떤 것이 있을 건지, 그리고 내가 목표를 어디까지 세워야 되는지 이러한 것들을 끊임없이 자신에게 되묻고 그 질문에 대한 해답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릅니다. 이 우주항공에 관심을 가지게 될지 몰랐을 거고요. 그리고 대한민국의 철도가 이렇게 많은지도 몰랐을 겁니다. 그죠? 네. 왜 창원시에는 철도가 안 뚫리는지, 왜 내 고향 사천에는 철도가 뚫리지 못하는지, 하늘로 달리는 케이블카도 생겼는데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 많으실 거고. 반달곰 좋아하셨어요? 네. 이 멸종동물이 본인의 삶에 있어서 큰 영향력을 주진 않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내가 선택한 길에, 내가 나아가는 길에 나에게 더 많은 양분을 주는 그러한 것들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지금은 이 정도 대열에 올라서서 내가 지금 졸업을 하고 나서도 다양한 활동들을 계속 이어가고 있으니까 조금은 무뎌지셨겠지만, 조금은 잊어버리셨겠지만 직업계 고등학교가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셨을 거예요. 물론 우리 학생들도 그 도움을 받고 있을 겁니다. 네. 어떤 도움이 되셨는지도 좀 궁금하거든요. 아무래도 이 다양한 이제 취업 준비 과정에서 우리 직업계 고등학교가 가지고 있는 특색, 그리고 지금 우리 중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중학생들 친구들도 인문계일지 직업계 고등학교일지를 고민하고 있을 거거든요. 이 직업계 고등학교가 좋은 점, 왜냐하면 나는 경험을 해봤으니까 그 경험에 대해서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지연 씨부터 답변을 좀 주실까요? 제가 왜 지연 씨한테 먼저 질문을 드렸냐면, 지연 씨가 방금 전 질문에서 시련을 받았을 때 학교 선생님의 배려와 그리고 또 우리 선생님들의 제도적인 개선을 알아봐 주시는 과정에서 도움을 받으셨다고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런 것 때문에 제가 먼저 질문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직업계 고등학교를, 내가 지금 졸업한 이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취업을 가기 위해 도움받았던 것들이 어떤 게 있는지 구체적으로. 아무래도 제일 도움을 많이 받았던 부분은 면접을 대비할 수 있었다는 것 같은데요. 대학교 졸업하고 들어온 일반 공채 직원들을 말을 들어보면 면접이 너무 어려워서 면접 스터디를 한다던가 면접 학원을 다닌다던가 그러는데, 저희 학교는 정기적으로 모의 면접 대회를 열어서 전교생이 보는 앞에서 면접 전에 떨리잖아요. 그런 긴장감도 좀 낮출 수 있고 적절한 답변을 주고받을 수 있게끔 많이 활동을 했던 것 같습니다. 학교 자체에서 그런 프로그램이 따로 있었던 거네요. 네, 학교 자체에서도 모의 면접을 하고 외부에서도 강사님들을 불러가지고 면접에 대비할 수 있게끔 많이 도움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요거는 굉장히 꿀팁이긴 하다, 그죠? 네. 그러면 우리 성주 씨는 학교에서 어떤 도움을 받으셨죠? 저는 앞서 말씀드렸던 그 연구생 활동할 때 이제
그 국제 대회, 국제 올림픽에서 금메달리스트를 하신 분들 지금 현대중공업에서 일을 하고 계신데 그분들 이제 멘토 멘티로 이제 초청을 해서 여러 가지 기술력을 좀 많이 전수 받았었고 그리고 이제 제가 실습하는 데 있어서 사실 재료랑 뭐 전기세 그리고 장비들이 좀 많이 비싸요. 근데 그런 걸 또 이제 엄청 많이 지원을 받았던 게 아무래도 좀 많이 컸던 것 같습니다. 다양한 기계들을 또 경험할 수 있게 그리고 또 다양한 기술력을 먼저 또 선배님을 통해서 전파받을 수 있게. 근데 보통 이 장하사님께도 한번 여쭤보는데 학교라는 이 조직이 어떻게 보면 조금은 폐쇄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잖아요. 왜냐하면 학교 간의 경쟁도 분명히 생길 거니까 우수한 강사진을 보유하고 우수한 선생님들과 함께 그러한 학습들을 전달하는 게 아마 제1의 목표이긴 할 텐데 지금 말씀 주셨던 우리 성준 씨처럼 창원기계고등학교는 외부의 강사들도 많이 초청을 하네요. 예, 지금 많이 이제 사업 중에서 외부의 그 영향력을 이제 미치는, 그러니까 좀 유명하신 그리고 능력이 탁월하신 그런 분을 섭외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런 예산을 저희가 주고 있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면접도 이렇게 불러서 할 수도 있지만 가상으로도 또 프로그램으로도 할 수도 있고 이런 것들에 대한 비용을 저희가 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충분히 외부 강사나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뭐 제도적으로는 뭐 산학경영교사 같은 거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능대회는 하나의 예고요. 학교에 이제 오셔가지고 수업을 선생님하고 같이 해서 전문성을 아무래도 현장하고 학교하고는 좀 차이가 나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극복하려면 그런 제도를 충분히 활용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제도인 것 같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도 아낌없는 지원을 또 해주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 기능장이신 분들 쉽게 말해서 기술력이 엄청 뛰어나신 분들이 가르치는 능력이 뛰어나진 않거든요. 본인이 가지고 있는 기술력은 엄청 높을지 모르겠지만 이걸 전수하는 과정도 어떻게 보면 기능장들에게도 하나의 또 학습의 공간이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가장 좋은 공부 방법은 누군가를 가르치는 거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면서 내가 깨우치지 못했던 것도 또 한 번 익혀올 수 있고 그러니까 우리 성준 씨도 후배들에게 내가 배운 기술들을 전파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계속 함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좀 정아 씨도 학교에서 도움을 많이 받으셨잖아요. 네, 지금도 우리 후배들이 정아 씨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고 있는 것처럼 네, 우리 밀양 밀성고등학교에서 또 어떻게 도움을 주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저는 과장을 조금 더 보태서 다시 태어난데도 전 밀성 제1고등학교에 입학하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거든요. 저는 아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면접 준비도 전문가를 초빙해서 저희를 교육해 주신 적도 있고 또 저희 학생들끼리 면접할 수 있게 그런 자리를 많이 마련해 주셨고 그리고 오늘처럼 박람회를 한다든지 무슨 대회가 있다든지 하면 선생님들이 저희를 엄청 열정적으로 데리고 다니시면서 다양한 경험을 하실 수 있게 선생님들이 정말 많은 노력을 해주셨거든요. 그래서 실명을 거론하자면 김명련 선생님, 강성호 선생님, 김성옥 선생님 등 선생님들이 정말로 자기 아이 취업하듯이 자소서라든지 그리고 부족한 부분 그리고 좀 더 채워줬으면 부분 이런 거를 방과 후 퇴근하고도 엄청 열정적으로 해주셨던 것 같아요. 그게 되게 저한테는 도움이 많이 됐고 자신감을 가지게 해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좋은 스승 밑에 좋은 제자가 난다고 하잖아요. 방금 실명을 거론하시던 선생님들이 지금도 교직에 계시는 선생님들이신가요? 네, 교직 계세요? 이런 대접을 받았어요? 아니면 특별히 선배한테만 한 대접인가? 아니 왜 선생님들도 이제 초년 선생님들은 열정이 넘치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조금씩 이제 현실에 안주하시는 선생님들도 계시거든요. 왜냐하면 피드백이 그만큼 안 오니까 내가 노력해서 하나의 무언가의 성과를 이뤄냈을 때 그 학생에서 오는 성취감이 자기 만족도 분명히 있긴 하겠지만 어떻게 보면 이 마음의 상처를 받으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거든요. 내가 이렇게 애제자로 이렇게 티칭을 했는데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시상식에서 이름 빼먹었다고 섭섭해하는 것처럼 그런 것도 분명히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은데 어때요? 지금 선생님 얘기가 나와서 그냥 뭐 어차피 저희가 유튜브를 통해서도 송출이 되긴 하겠지만 세 분 다 고등학교 시절에 제일 도움을 많이 주신 선생님
말씀해 한 주시 분만요? 한 분만 찍으세요. 네. 아. 어차피 다른 선생님들은 삐끼더라도 일단 그 선생님 만족감이 높아질 거니까 일단 한 명만 찍어 봅시다. 네. 한 분. 네. 그러면 퇴직하신 선생님으로 꼽겠습니다. 지금 김송학 선생님이라고 지금 퇴직하신 선생님이 계신데 제가 중학교 때부터 뵀던 선생님이세요. 근데 저희가 학교가 다 붙어 있어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돌아다니시면서 보시는 선생님인데 제가 해외 봉사 가는 것도 직접 추천해 주시고 그리고 제가 집에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도 저한테 어찌 보면 제 아버지처럼 저한테 많은 심리적으로 지지를 해주신 선생님이 계세요. 그 선생님이 제일 많이 생각이 나고요. 기타 말하지 못한 선생님들은 제가 다음에 연락을 한 번씩 돌리면서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확실히 사회생활을 8년 차 정도 하니까 어떻게 해야 사회에서 예쁨 받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친구인 것 같습니다. 박수 한번 보내주시고요. 네. 자, 우리 바로 옆에 계시는 지연 씨도 혹시 기억에 남는 선생님 계실까요? 네, 저도 퇴직하신 선생님이신데 진로 담당하셨던 선생님이시고요. 제가 상업계 고등학교를 진학하겠다는 목표는 일찍 세웠지만 어떤 회사에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갈피를 못 잡고 방황을 했었거든요. 그때 저한테 너의 성향으로 봐서는 아마 공기업이 맞지 않을까, 그쪽으로 한번 열심히 알아봐라 하고 저희 관심을 돌려주신 박학춘 선생님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 방송을 만약에 보신다면 굉장히 흐뭇하시겠어요. 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성준 씨. 저는 고등학교 3년 내내 저의 담임 선생님을 맡아주셨던 분인데 이한슬 선생님. 제가 지금 카이 이렇게 준비할 때 항공 교본을 실제로 저한테 갖다 주셔가지고 좀 많은 도움을 주셨던 것도 있습니다. 관심이 굉장히 많으셨던 것. 네. 클래스에 몇 명이었어요? 학생 수가? 저희가 20명 안팎으로 좀 20명의 학생들을 다 그런 관심으로 또 네. 3년 동안 어떻게 특이하게 담임선생님이 안 바뀌셨네요. 네. 그것도 하나의 또 인연인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우리 장 학사님께서는 혹시 뭐 제가 뭐 말씀드리는 건 아닌 것 같고 그 이제 그 생각나는 선생님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저는 이제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분도 학교에 가셔가지고 이제 후배들한테 얘기를 해주면 또 선생님 될 수 있는 거잖아요, 사실. 그죠? 그러면 또 도움도 많이 될 거고 실제적으로. 그래서 뭐 선배와의 대화라는 시간이 있잖아요, 저희가. 그렇듯이 이 세 분도 아니면 뭐 학교에서도 조금 뭐 부르고 싶은 선배를 불러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이렇게 좋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선배와의 대화 시간 강조하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물론 선생님들께 배우는 것도 많지만 이렇게 직접적으로 현장에 있는 선배들을 통해서도 배우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기능장들이 가르치는 능력이 다 뛰어나진 않거든요. 우리 또 이렇게 이런 학습들을 통해서 또 서로 교류하는 시간들을 많이 가지면 더 좋은 그리고 더 밝은 미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공식적인 질문이 마지막 하나만 남겨두고 있어요. 네. 이 공식적인 질문은 뭐 자격증 준비가 되었든 면접 전형이 되었든 준비해야 될 게 어마무시하게 많잖아요. 네. 그 준비하고 싶은 게 어마어마하게 많을 텐데 먼저 취업에 성공한 선배로서 지금 현장에 있는 우리 후배들에게 전해주고 싶은 꿀팁 요거 하나만큼은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 요거 하나만 하면 일단 50%는 먹고 들어간다 하는 꿀팁, 나만의 꿀팁이 있다면 한번 말씀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요거는 누가 먼저 얘기하는 게 좋을까요? 네, 순서대로 한번 가보시죠. 네. 단 하나 한다면 경험 많이 해라. 이거 말고는 제가 해드릴 수 있는 말씀이 너무 이미 다 잘하고 계실 거기 때문에 오늘처럼 이런 박람회를 오는 것 그리고 학교에서 진행하는 행사 뭐 사소하게라도 학교 축제에서 저는 MC도 하고 그리고 장기자랑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뭐든지 그냥 하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생각보다 나가서 무언가를 상을 타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남들 앞에서 서보고 내가 하면 나도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이런 자신감을 얻는 계기가 많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도 우선 취업이 목적이긴 하지만서도 뭐든지 경험하면서 내 거를 많이 만들어내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좋은 말씀이세요. 네, 경험을 통해서 배워나간다. 그리고 나에게 필요한 걸 찾아낸다. 네. 자, 뭐 진흙 속에 숨어 있는 진주는 여러분들께서 찾아내셔야 되는 거니까요. 네, 그러한 진주를 찾기 위해서 다양한 경험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순서대로 우리 지연 씨 말씀 주실까요?
취업 준비를 하다 보면 이제 첫 관문이 서류 전형인데 처음에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라 그러면은 저는 하고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게 너무 막막했는데 스타 기법이라고 주어진 질문에 대한 대답을 상황, 과제, 행동, 결과 순으로 나열해서 작성하는 방법이 있는데 그 틀에 맞춰서 작성을 하다 보면 내용도 되게 깔끔해서 한눈에 보기 좋게 면접관님들이 읽었을 때도 아, 이 학생이 어떤 경험을 어떤 말을 하고 싶은지가 드러나게 되는 것 같아서 그 기법으로 자기소개서를 작성하는 것이 많이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아 진짜 꿀팁이네요. 실질적으로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꿀팁. 무슨 기법? 스타 기법. 스타. 스타. 스타별. 스타 기법. 네. 스타 기법은 상황, 과제, 과제, 행동, 결과를 네. 도출해내면서 서술해 나가는 게 스타 기법이라고 합니다. 메모해 두세요. 네, 메모해 두셔가지고 자기소개를 잘 작성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자기소개서를 쓰는 이유가 자기 스스로를 잘 돌아보라는 얘기거든요. 그만큼 자기애가 얼마나 강한지, 자존감이 높은지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거니까 평소에 본인에게 질문을 많이 하는 습관을 가지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야 내가 무엇을 원하고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성준 씨가 마지막으로 꿀팁 하나 알려주실까요? 일단은 꿀팁 중에 한 개가 아마 학창 시절 때 이것저것 뭔가 할 게 많은데 뭘 먼저 해야 할지 그리고 그 우선순위를 두는 게 좀 힘들었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좀 도움이 될 만한 게 자기소개서나 이제 면접에서 결국은 자기 자신을 좀 어필을 하는 거잖아요. 그 어필을 할 때 자기가 가고자 하는 지원하는 그 회사의 핵심 요소 그리고 핵심으로 보는 역량 자기가 지원하는 직무에 대한 그런 역량 같은 거를 조금 미리 파악을 해본 뒤에 그 활동 위주로 좀 하는 게 아무래도 좀 시간을 단축시킬 수도 있고 자기소개서에서 어필하기가 좀 좋은 것 같습니다. 이 말씀이랑 거의 일맥상통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잘 돌아보고 필요한 것들을 빨리 캐치해야 선후가 결정이 되고 선후를 잘 이행을 해야지만 시간에 쫓기지 않고 여유 있게 준비할 수 있다. 요것 또한 자기 스스로를 잘 돌봐보시고 자기에게 필요한 것들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게 진짜 말 그대로 꿀팁인 것 같습니다. 우리 장하사님께서도 학생들에게 꿀팁 하나 전수해 주실까요? 저는 이제 그 교사 시절 때도 이제 학생들한테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물론 이제 많은 방법과 기법과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학생들이 항상 좀 소극적이거든요. 그래서 할까 말까 할 때는 항상 하라, 어떻게든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하다 보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경험이거든요. 경험이 또 하나의 또 경험이 되고 또 경험이 돼서 좋은 결과로 나타나더라고요. 그래서 망설이지 말고 어떤 교내 프로그램이든 교회 프로그램이든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그런 학생이 되길 바랍니다. 예. 아 정말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안 되는 이유를 찾기보다 행동하는 거죠. 행동해서 부딪히고 넘어지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더 빛나는 미래를 열기 위한 과정에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겪고 견뎌내야지만 빛나는 미래의 문을 활짝 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공식적으로 저희가 준비한 질문과 대답을 다 들으셨어요. 네,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제가 시작할 때 드렸던 그 선물을 좀 나눠드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거든요. 현장에서도 분명히 궁금한 게 있을 거란 말이지. 네, 여러분들께서도 이 얘기를 들으면서 조금 어떻게 보면 우리 친구들은 경험하지 못한 내용들이다 보니까 겉핥기식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 선배님들은 경험을 하셨기에 본인의 경험을 토대로 조언을 해주신 거지만 여러분들께서 이 단어가 좀 어렵다 아니면 이런 느낌이 조금 난해하다 어렵다라고 느끼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질문해 주신 분 손 들어주시면 저희가 마이크를 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진행요원들과 함께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우리 진행요원들께서 자리에 입석을 하시면 마이크를 전달해 드리고 여러분들께서 어떤 질문을 하시든지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을 드리도록 할 거고요. 질문을 해주시는 분께는 저희가 준비한 소정의 선물 일단 전해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일단 손을 먼저 들어주신 분이 계셔가지고 네. 강의 잘 들었습니다. 그 정한이께 물어보려고 합니다. 그 제가 궁금한 거는 제가 면접이 좀 어렵는데 면접을 어떻게 준비하면 되나요? 정화님께 질문을 주셨고 우리 선생님께서 면접이 좀 어렵다고. 네, 면접이 어려워서
우리 정아 씨의 면접 꿀팁이 있는지를 물어보신 것 같아요. 정아 씨 근데 면접 보셨어요? 아, 당연하죠. 면접 보고 들어갔습니다. 면접에서 본인에게 점수를 주자면 몇 점 정도 받으셨습니까? 아, 저는 그 실제로 그 면접관이 저를 보고 잠시만 나가 있어 달라고 할 정도로 너무 잘 봐서 아. 이 친구가 이거를 면접 알바를 보러 왔나라고 생각할 정도로 진짜 실화입니다. 실화이고요. 저는 면접 꿀팁이라고 하면은 사실은 자신감이 8할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내가 이 기업에 진짜 관심이 있고 이 기업에 내가 많은 사전 지식을 가지고 있느냐. 결국 이게 면접에 가서 내가 표현을 할 때 자신감으로 돌아오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우선 내가 이 기업에 진짜 관심 있는 게 맞냐? 그리고 내가 이 기업에 진짜 기여하고 싶은 부분이 있는가? 이걸 스스로한테 먼저 질문을 한 뒤에 준비하시는 게 마음가짐에 좀 많이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이것 또한 일맥상통한 얘기인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을 알아야 자기가 표현할 수 있는지, 그리고 말씀 주신 것처럼 나의 관심사에 포함되어 있는 회사인지가 더 중요할 것 같고, 우리 장사님께서도 혹시 면접의 경험이? 저는 면접 본 지가 한참 오래돼가지고 가르치기만 했고 네. 그래서, 네. 저는 이제 공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그 기업에 대해서 아까 말했듯이 기업에 대해서 조사를 많이 시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카이에 취업을 한다 그러면 카이가 어떤 준비가 필요한지에 대한 그 홈페이지 들어가면 어느 정도 내용은 다 잡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이용을 하면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요? 예. 네, 좋은 말씀이신 것 같아요. 이게 말씀 주셨던 것처럼 이러한 부분들을 잘 캐치해서 면접에 꼭 성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우리 친구가 손을 들어서 한 명만 딱 질문을 받고 우리 질의응답을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말씀 한번 해주실까요? 혹시 후진학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후진학? 대학으로 네. 저요? 취업 후 진학하는 제도가 있는데 그때 대학을 어떻게 준비하셨는지 궁금해요. 일단 뭐 제 역을 아까 제가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저는 28의 학교를 다시 갔다고 말씀을 드렸던 게 일단은 저는 제가 활동하고 있는 업에 있어서 관련 학과에 대한 그 학위가 조금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었어요. 그래서 수능을 다시 준비를 했었고, 그래서 다행히도 머리가 그렇게 많이 굳지 않아서 수능을 치고 진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필드에서 활동을 많이 하고 있다 보니 관련 학과의 교수님들의 편의를 좀 많이 받았어요. 수업에 참여를 못하고 밖에서 행사를 하더라도 이 현장 학습으로에 대한 대처, 그리고 내가 일을 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학생들에게도 도움 줄 수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 보니 서로가 이렇게 상생할 수 있는 부분으로 대학을 쉽게 졸업할 수 있었고요. 우리 지금 패널들 중에서도 대학에 졸업을 하신 분이 계시죠? 네. 어떻게 하셨는지 말씀 주실까요? 저는 우선 선취업 후 진학 제도가 3년을 산업체에서 근무를 하면 대학교를 들어갈 수 있는 전형이 있다고 제가 알고 있어서 제가 취업하고 3년을 근무한 뒤에 제가 근무하고 있는 지역이 경남 산청에 근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가까운 학교가 경남 진주에 경상대학교가 있었고, 그래서 제가 3년 차 되던 쯤에 이제 바로 신청을 해서 그때 제가 준비했던 건 사실 크게 없었던 것 같고요. 왜냐하면 학교 내신 성적과 그리고 내가 3년 동안 다니고 있는 그 근무 경력으로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뭐 대학교 면접이라든지 이런 건 따로 없었고요. 그리고 저처럼 똑같이 선취업 후 진학 제도를 하고 있는 친구들도 저랑 거의 평이하게 준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신 성적하고 그리고 제가 근무하고 있는 산업체 그 경력하고 대학교를 들어갔고 4년 다니고 지금은 올해 3월에 졸업을 했고요. 지금 다니고 있는 친구들도 그렇고 지금 준비하고 있는 사람들도 대학교 진학할 때 큰 준비하는 건 없는 걸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이 국가의 정책과 말씀 주셨던 우리 진학과에서 우리 직업계 학생들에 대한 후 학습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가 지금 잘 구성이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관심 가져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떻게 뜻깊은 시간이었는지 모르겠어요.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또 다른 생각이 바뀐 친구들도 있을 거고, 나 스스로를 잘 돌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무엇보다도 좋은 말씀을 해주신 우리 김영진 장학사님, 그리고 임성준님, 그리고 서지연님, 이정화님께 고생했다고 박수 한번 크게 부탁을 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아쉽지만 저희가 준비한 시간은 일단 여기까지이고요. 저희는 무대를 정리하는 시간을 잠시 가진 후 3시에 간단한 게임을 통해서 선물 전해드리는 시간으로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를 드릴까요? 서서 인사할까요? 네. 자, 함께해 주신 우리 학생 여러분 다시 한번 고개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우리 질문 학생